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볼 뉴스는요, 역시나 이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 하나가 지금 굉장히 좀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나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문제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일단 증시가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금리 인상 문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문제 아니야. 러시아와 중국에서 저런 문제를 발생시킨 거 아니야. 증시 떨어지는 거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매드머니 쪽에서 연준, 러시아, 중국이 셋 중에 하나가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 원자재라든지 베이징 봉쇄라든지 전쟁 이런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괴롭게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돼도 증시는 저점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 러시아도 일단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이웨이, 나만 살면 돼, 또는 난 모르겠고 내 할 일 할래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무너지든 말든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니 결국은 셋 중에 하나가 해결돼도 증시 저점이 확인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마 해결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 의사록에서 아마 회의가 열리면 50bp가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요. 일단 75bp, 그러니까 0.75%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 적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0.5% 정도 올릴 거다. 그리고 6월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또 어떤 예측이 맞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0.5% 정도 올라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자꾸 올라갈 거니까. 지금 1%로 채권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2%짜리 3%짜리 금리를 부여해주는 그거를 주는 채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1%를 주는 채권은 어때요?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을 1,000만원 빌려줬는데 1% 이자를 받을래요? 3% 이자를 받을래요? 하면은 당연히 3%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이 금리를 더 주는 채권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굳이 지금 채권 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내가 이거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지금은 팔아버리고 나중에 돈을 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채권 시장의 요동뿐만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인상이 생각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형태로 사람들이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주식 시장에 있어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증시는 조금 안개가 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약간 안개보다도 안개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가스 중단에다가 미사일 시위까지 하면서 러시아가 좀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는 알 수가 없다, 또는 러시아가 불리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너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당장에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를 공급 중단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가스값이 폭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대성에너지라던가 대성산업, GSE와 같은 그런 가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기업들 올라온 거는 일종의 테마 형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자꾸 부추기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연준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거 지금 좀 심각한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형태로
기업으로 자꾸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게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또 분위기도 한번 살펴본다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6월에 완료한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제 보고서 발간할 거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금 거의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금 안 쓰시는 분들을 좀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카드 쓰시거나 뭐 삼성페이 쓰시거나 카카오페이 쓰시거나 그냥 이체해버리거나 그런 게 많지, 현금을 지갑에 두둑하게 들고 다녔던 시절은 옛날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이 들어가는 그런 지갑보다도 카드 지갑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폰에도 카드를 넣는 그런 지갑들이 좀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지갑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 이제 온라인 지갑이라던가 온라인에서 카카오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산업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되면은 카드 산업이라든지 또는 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온라인 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역시나 뭐 전자상거래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실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의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관련 기업들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고 실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시장은 불안불안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러시아, 중국 첫 번째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 세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내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기 위해서 돈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